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 경쟁 막바지다 보니까 서로 공천 협박 논란이 주고받았는데 자 이거 어떤 일인지 오늘 많은 종하신 분들은 사설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제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순노라이프에 윤석열 후보의 구태를 고발한다. 작성자 A씨,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아들로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아버지에게 독촉 전화, 주모, 권모 등 공천 등 빌미를 협박했다. 너네 지역에서 윤 후보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공천 줄 수 있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식이었다라는 글을 누가 올렸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원 2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정계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맞섰고 윤 캠프에서는 익명의 허위글에 기반한 저급한 네거티브다라고 홍 후보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허위 사실로 여론조작 시도하는 홍 후보에 경고한다. 저와 주호영 의원을 명예훼손하고 경선 개입하는 혐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전재수 의원님, 이거 뭡니까? 어떤 논란입니까? 원래 이제 어떤 당이든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공천을 이제 빌미로 저렇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저렇게까지 이제 협박성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은 거의 사라진 이제 구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지역구 단위로 내려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줄 세우기라 그래가지고 저런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책임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어서 책임당원, 민주당은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위원장이 누구 찍으라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당원들도 그렇게 찍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공천을 미끼로 협박을 해본들 사실상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제 청산해야 될 구태 정치의 모습인데, 뭐 저런 일이 실제 있었다라고 이제 믿고 싶지는 않지만 과열되다 보면은 저런 일들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요즘 지역위원장 또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이야기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공천권 협박 발언을 했다라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또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 측 현역 의원이 홍 의원을 지지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방문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일정을 잡았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당협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홍준표 후보가 발언했던 것을 윤석열 캠프에서 문제 삼으며 이게 공천 협박 아니냐라고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서로가 공천권을 갖고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뭐 주장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구태 정치인 거죠. 양쪽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거 도대체 어떤 경위로 누가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상대방 캠프에게 치명상을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즘은 사실 국회의원 뭐 공천이나 이런 과정도 상당히 투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맘대로 뭐 나눠주기 식으로 누구를 공천을 주고 말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냥 상대방 캠프를 비방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어서 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조금 전에 봤던 익명의 게시판 글에 근거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던 후보가 있는가 하면 직접적인 후보의 언급으로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운운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일 것이고 김수균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런 구태 정치로서 공천권을 가지고 뭔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누군가가 얘기하게 된다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의 입에서 공천권 운운하는 얘기들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관련된 논평도 국민 캠프 입장에서 나간 적이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예, 사실이 아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밸런스 게임을 한 대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자,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저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약간 사실 저는 모르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신세대들 게임이라잖아요. 뭐 yes or no,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과 어떤 철학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단편적인 질문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들을 이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게임이 저거네요. 내 캠프에서 이재명이 일하는 것, 내가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기. 일단은 다 싫다, 꼭 골라야 하면 이 후보가 제 캠프에서 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내가 보스 기질로서 네. 내가 사장인 게 이재명 네. 사장을 모시는 것보다 좋다. 여기서 이제 기질적인 특성을 하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도 있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빚내서 내 집을 마련한 이후에 이사한 날 짜장면 먹기 대 이재명 후보의 장기 임대 주택서 빚 없이 살기. 이건데요. 일단은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조금 다른 결을 가지는 정책의 선택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상한 바대로 나는 빚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집에서 짜장면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한 게 있고요.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인과 또다시 결혼하실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 요거는 이거는 예. 당연히 지금 부인과 다시 결혼하기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당연히 배우자분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래요? 면에서 대한민국 남자 누구한테 물어도 전자로 대답할 것.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긴 했지만 사실 이 질문을 구성한 측의 고민들을 좀 엿보일 수 있겠죠. 일단 대선 전국에서 처가라든가 아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선택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아킬레스건이죠. 부동산 정책 어려운 부분, 이것들을 이제 좀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나 사실은 윤석열 후보나 공통점은 이제 법조인인데 변호사 검찰이 이제 같은 법조인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조직이죠. 완전히 다르죠. 네, 검찰은 사실 조직 체계 상명하복이 굉장히 뚜렷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에 대한 관리, 리더십 이런 것들이 또 투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인과 또다시 결혼하기와 대통령 되기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손정희 변호사님께서는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지금 그 형수님이랑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시겠습니까? 왜냐면 부산시장에 되고서 결혼해도 되는 거잖아. 그것도 질문에 있으면 예. 질문에 있으면 그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에 일단 먼저 돼야겠다, 형수님보다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당연히 이제 저는 집사람과 사모님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지금 혹시 돌직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알겠습니다. 선거를 3번을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사람이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렇지. 이런 이제 부인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그렇죠?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